마을에 찾아온 변화가 그저 놀랍다는 이장님이 있습니다. 금암 산리에 어째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고 하면서 좋아하시고 행복해하시고 동네 주민들이 그 좋아하시는 그 모습, 못하는 부분도 많겠지만 또 잘했다고 또 칭찬도 해주시고, 어차피 그 저희들은 그 어울렁더울렁 같이 어울려서 같이 이제 뭐 재밌고 즐겁고 하여튼 열심히 잘 주민들하고 놀고 있습니다. 행복한 동이면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옥천군 동이면에서 어느덧 12번째 겨울을 맞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귀농 12년 차, 농사 경력은 5년 차인 이성만 이장님인데요. 배추 수확을 앞두고 비장하기까지 합니다. 아이고, 발이 좀 덜 찼는데. 올가을 이상기온에 첫 번째 모종은 싹도 못 튀었고 두 번째 모종으로 얻은 아주 귀한 배추입니다. 그래도 병은 안 생겼네. 작은 텃밭 농사도 하면 할수록 어렵다네요. 농사를 규모가 얼마나 돼요? 여기 전체 400평 정도 되거든요. 400평 정도 되는데 다는 못 짓고 그냥 쉬운 것만 해요. 그냥 농사꾼도 아니고 저는 그냥 퇴직하고서 들어와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텃밭 조그맣게 하다가 이제 그나마 이제 조금 늙은 거예요. 속이 좀 덜 차면 어떤가요? 이장님에겐 그야말로 금배추입니다. 그냥 흉내만 내는 거예요. 올여름에 그냥 많이 뜨거웠잖아요. 그래가지고 한 판을 갖다 심었는데 거의 한 90개, 8, 90개가 죽었어요, 다.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두 번째 쉬어가지고 알도 좀 덜 차고 지금. 근데 이제 무도 한번 뿌렸더니 안 나더라고요, 또 계속. 농촌분들이 진짜 힘든다는 거를 진짜 여기가 시골 들어와가지고 진짜 느꼈어요. 아직 배워야 할 게 많지만 농촌의 일상은 이장님이 도시에서 꿈꿔왔던 삶이었죠. 저는 그 40대부터 그 도시가 좀 싫었어요. 도시가 좀 싫더라고요. 그리고 또 여기가 또 우리 조상님들, 할아버지, 아버님 고향이시기도 하고 그래가지고서 겸사겸사 여러 가지 생각해가지고서 시골에 들어와서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강했거든요. 예. 그래서 들어오게 됐습니다. 환한 미소가 인상적인 이장님은 자상한 남편이자 두 아들의 아버지. 우체국 공무원으로 옥천에서 근무했을 당시 퇴직 이후의 여생은 망설임 없이 옥천으로 정했다는데요. 12년 전 귀농을 하면서 꿈을 이루게 된 겁니다. 이게 시골에 들어온다는 게 이게 엄청 어려운 거거든요. 그 모든 그 문화생활이라든지 그 잘 갖춰져 있는, 도시에서는 잘 갖춰져 있는 그 인프라를 그거를 다 버리고 온다는 게 그게 사실 쉽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또 여기만 해도 슈퍼를 가려고 해도 차를 타고 나가야 되거든요. 불편을 이제 감수하고 들어와야지만이 되는 거기 때문에 도시에서 젖었던 그 생활을 이제 100% 다 못 놓은 거죠, 이제. 저는 그 40대부터 꿈이 이거였으니까요. 시골에 집 하나, 땅 조금. 그게 꿈이었으니까요. 하여튼 뭐 소박한 꿈이지만 제 꿈은 이뤘다고 생각해가지고 엄청 좋습니다. 새롭게 둥지를 튼 동네,
옥천군 동이면 금암 삼리. 이곳에서 황금빛 인생이 시작될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귀농 10년 만에 마을에서 그가 얻은 직함은 이장님. 전직 우체국 공무원의 성실함으로 올해로 3년째 마을 살림을 꾸려가고 있는데요. 가장 뿌듯한 공간 하면 올해 9월 공모 사업으로 새롭게 문을 연 경로당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양반은 못 되죠? 양반은 못 되죠? 이장님 소문도 없이 오면 어떡하냐. 금암 삼리 이장님이시라고. 이분이요. 처음에 몇 년 동안은 그냥 조용히 그냥 살았지요. 사는데 이제 동네 분들하고 이렇게 어울리다 보니까 전에 이장님 하시던 분이 또 이제 적극적으로 추천을 하시고, 사실은 그 생업에 매달리다 보면은 이장 일을 못 하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장을 하게 됐습니다. 빨리 뒤로 앉으세요. 알뜰히 아낀 경로당 운영금으로 마을 어르신들은 든든한 한 끼를 함께 하는데요. 오늘의 메뉴는 부녀회의 손맛이 깃든 칼국수입니다. 칼국수를 하신다고 그래가지고 힘들잖아요. 사실 소칼국수 힘든데도 또 우리 전 회장님이 또 열심히 또 해주셔가지고 또 오늘 이렇게 또 이런 자리가 또 됐네요. 또 가끔 가다가 뭐 아주 자주는 못하고 이제 그 경로당 운영금이 조금씩 나오는 게 있거든요. 그 이제 중요한 거는 그 돈도 돈이지만 마을 분들이 뭐 집에서 뭐 파도 가지고 오시고 뭐 양파도 갖고 오고 마늘도 갖고 오고 깨소금도 갖고 오고 배추도 뽑아오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또 부식값이 많이 안 들어가고. 이웃의 정이 듬뿍 담긴 칼국수 만찬이 차려졌습니다. 네. 아유, 왔다. 35년간 할머니 방, 할아버지 방 따로 있었던 기존 경로당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풍경이었죠. 영아야 더 따르줄 거라면. 안쪽부터. 네. 어우, 푸짐하네요, 그냥. 제가 이장을 하면서 그 어느 한 분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문지방 넘는 연습을 해라. 문지방 넘는 연습. 그거 사실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문지방 넘는 거요. 그런데 그 문지방이 상당히 높을 수도 있어요. 그게요. 어쨌든 간에 설득하고 최대한도로다가 해가지고 내 편을 만들어서 하면은 그분들이 나중에는 더 잘한다. 예. 그런 말씀을 들어가지고 저도 그거를 많이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지방 넘는 연습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금암 삼리 주민들의 평균 연령은 어림잡아 70대 초반. 어르신들의 동생을 자처한 이장님이 문지방을 넘고 또 넘으면서 귀농인에 대한 마음의 문턱도 낮아지게 됐죠. 진심으로 다가서려는 이장님의 노력이 없었다면 지금과 같은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만들어질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진짜요. 정말 진짜 고마워. 마음은 막내 일이니까 뭐 어째서 뭐그 아니요. 당시에는 또 그래도 뭐 어떻게 했다. 아니요. 그래도 다른 데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은 우리처럼 이렇게 하는 데가 없어. 없어. 제일 처음에 할 일이 경로당을 찾아가는 거예요. 경로당을 찾아가 가지고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 마을 어르신들을 하여튼 최대한도로다가 예우를 해드리고, 아 나도 열심히 하려고 하니까 좀 잘 좀 봐주세요 하는 그런 마음으로다가 하면은 주민분들이 그게 효과가 그게
그게 제일 큰 것 같아요. 의욕 넘치는 이장님의 주민들의 열정이 더해졌습니다. 공모사업 예산을 얻어 담장에 벽화도 그리고 마을 표지판도 새 단장을 했죠. 또 집집마다 문패도 생겼습니다. 그맘 삼니 어째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고. 저는 어느 한 주민이 그 얘기를 딱 하는데 참 안타깝기도 하고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한 30명, 40명이 모여가지고서 작업을 하니까 이제 천지개벽이 됐다는 얘기지, 이제 그 양반 얘기가. 그래서 그게 많이 가슴에 와닿아가지고. 마을을 위한 큰 그림이었을까요? 이장님이 맡은 역할은 그저 동네 안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동이면의 랜드마크로 이장님의 발걸음이 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 관장님 오셨어요? 예, 뭐 별일 없죠? 네네. 네, 관장님 뭐 이거 특별히, 예. 네, 저번에 우리 이제 14일 날 발표하는 거 있잖아요, 전람회. 네. 이거 이제 결정 났거든요. 이거는 표지. 그건 저희가 올해 1월 임명된 작은 도서관의 관장님인데요. 이곳에선 아이들의 방과 후 돌봄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냥 여러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추천을 하니까 또 아주 빼기도 그렇다고 그래가지고서 이제 어쩔 수 없이 하게 됐습니다. 이장은 이제 3년 차고 또 이제 이장 협의회라는 게 또 년마다 하나씩 있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총무를 또 한 2년 했었고요. 도서관장도 하고 또 이제 사회적 협동조합도 거기서 또 대표로다가 또 선임이 돼가지고 또 그 일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게 다 월급이 없습니다. 그 이장만 조금 이제 교통비 정도 나오고 나머지는 다 그냥 무보수에다가 그냥 봉사직입니다. 20명 남짓한 아이들이 이용하는 방과 후 돌봄은 동이면의 미래를 키운다는 점에서 그 뿌듯함은 이루 말할 수 없다는데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란 바로 이런 게 아닐까요? 아이들이 와서 그 뛰노는 시간에 어른들이 오셨을 때 그 모습 보면 얼마나 좋겠어요. 요즘에 아기들도 귀한데 애들도 귀하고 이제 그런 데서 좀 많이 좀 위안이 되고 좀 그렇습니다. 또 여기도 친환력에서 이장님의 영향 때문일까요? 도서관도 바빠질 예정입니다. 2시 반까지 친환력에서 오신다고. 그나저나 저 책은 14일 날 나올 수 있대. 네네, 그럼요. 내일. 잘 됐네.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몸은 좋은데 그냥 너무 바쁘신 거. 이장님 하시면서 또 관장님 하시니까 바쁘시잖아요. 그리고 올해는 또 관장님이 많은 일을 하세요. 그래서 그게 조금 힘들어요. 저보다는 관장님 훨씬 힘드시죠?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여느 농촌이 그렇듯 동이면 역시 지방 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는데요. 작은 도서관과 함께 운영되는 힐링센터에서는 다양한 주민 프로그램으로 지역의 활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변화의 중심에서 이성만 이장님이 힘을 보태고 있죠. 일단은 여기 공간이 있으니까 와가지고서 주민들이 북적북적하게 오면은 동이가 그만큼 또 이제 깨어난다는 그런 또 제 나름대로의 개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주민들이 편한 시간에 뭐 낮에도 오셔도 되고. 어느덧 찾아온 저녁. 아직 힐링센터에 있는 이장님은 행사 준비가 한창인데요. 있어야. 이렇게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할까요? 요게 조금. 이장 학교가 열리는 날이네요. 저희 그 동이면에 있는 그 전체 이장님하고 주민들하고 이렇게 같이 모르는 부분, 저희들이 모르는 부분, 그런 부분을 이제 좀 배우고, 또 이제 지난주 같은 경우는 이장의 역할이라든지 이장이 해야 될 일, 그런 거를 이제 첫 강의에는 했거든요.
동이면의 이장학교는 지난 2016년 처음 시작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해를 거듭할수록 참여 열기는 더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우리 이장님들이 어쨌든 이런 좋은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신임 이장님들도 많이 배우고 행복도시, 행복동이 사회적... 이장님들은 물론 주민들까지 관심이 뜨겁습니다. 강의 후 첫 강의를 해주실 오광식 세제 이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강의에 나선 분은 이웃마을 이장님. 소규모 사업. 여기 왼쪽에 있는 게 파란 게 직접 지원 사업료예요. 저게 물용 부담금이 아니라 요 밑에 거 얘기고 저기 직접 지원 사업료예요. 파란 게 주민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금강수계기금을 주제로 생생한 경험담을 들려주는데요. 현직 이장님의 시선에서 현안을 짚어준다는 점에서 호응을 얻었죠. 그렇습니다. 이제 과거에는 집중적으로 이제 어느 분의 말씀을 듣고 그 방향을 따라간다든가 이렇게 했지만 이제는 우리들이 스스로 길을 찾아서 또 협력과 미래를 창조하는 그런 리더로서의 많은 역량 강화를 많이 이제 저희들이 강의를 듣고 자기가 쌓아둔 모든 것을 이제 서로 나누는 장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장님들이 지금 정책의 방향이 어떻게 가고 있는가, 과연 우리의 권리가 침해받고 있지는 않는가, 이런 데 대한 이해를 자꾸 넓혀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다시 밝아온 아침. 이장님 집에 매콤한 향기가 가득합니다. 조금 늦었지만 더욱 맛깔스럽게 김장 준비가 한창입니다. 그 작년에 남았어 그래. 어떻게? 이 속은 이래. 네. 해마다 이 집에 김장 나가면 다 오고 딴 집에도 다 가요 다. 그렇지. 네. 23일 날은 또 이 집에 한다 하고 이 집에도 이제 곧 할 거고. 돌아가면서 날마다 네. 갔어요. 자, 이거 하나씩 들고 가셔요. 다른 건 몰라도 서비스는 확실한 이장님 부부. 멸치액젓 가져오고 그리고 매실액 가져오라고. 언니 새우젓을 많이 넣어. 고춧가루 어디 있어? 네. 그러니까 도시는 그냥 뭐 옆집에 누가 사는지 그러는데 여기는 이제 언니들이 누구네 집에 숟가락이 몇 개 있냐 정도로 친하고 왔다 갔다 하고 스스로 먹고 친언니 같이. 예, 그게 너무 좋지요. 부녀 회원들을 형수님으로 부르는 이장님은 잔심부름 담당으로 김장에 참여하는데요. 마을에 점점 사라져가던 품앗이가 다시 활기를 띠면서 이웃 사이도 끈끈해졌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이장님이 꿈꾸던 농촌에 사는 행복 아닐까요? 언니 새우젓으로 많이 싸서 오늘 말고. 아니 이렇게 집안에 뭔 일 있고 하면은 같이 막 이렇게 해주시고 해가지고 정말 항상 고맙고 그렇죠. 특히 우리 전부 다 형수님들 아니에요. 이제 좀 퍼지면 은퇴 이후의 삶은 옥천군 동이면으로 오면서 새롭게 채워졌습니다. 도시 생활로 인한 마음의 빈자리는 이웃들이 채워줬고 함께 살아가는 법도 매 순간 배워가고 있죠. 하여튼 맛없으면 알아서 해요. 예? 아니 맛없으면은 전부 다 그냥 집에다 다 갖다 줄게요 그냥. 예? 내가 다 해먹을 거니까 그거 예. 없어서 못 먹어 진짜. 없어서 못 먹어요? 맛없는 건데? 그렇게 귀농 생활 12년. 농촌에서 시작한 인생 2막은
새로움과 설렘으로 채워가고 있습니다. 아이고 우리 손자, 큰 손자. 아이고 이거 잘 지냈어? 아이고 이뻐라. 우리 고나 더 이뻐졌네. 모처럼 감사합니다. 손자들이 찾아왔는데요. 지금 왔어? 네. 응. 윤호야. 너 잘해야지. 왜 그렇게 하고 있냐 너? 어? 왜? 할아버지보다 키 큰 거 같아. 누가 커? 아 커야지. 할아버지보다 커야지. 도시에서 온 손자들은 할아버지 할머니 집에서 자연을 배운다는데요. 아이들의 눈에는 모든 게 그저 신기하기만 합니다. 아 저거 잡으려고 그러지? 두더지 이게 이런 데로 볼록볼록 나온 거 있잖아. 이런 거 이런 게 다 두더지가 해놓은 거요. 은퇴 후에 시골에 안 살았으면은 아이들한테 이런 즐길거리도 못 보여주고 또 추억도 어릴 때 추억이 중요하잖아요. 예. 아이들한테도 추억을 많이 줘야지요. 그래야지 할아버지 할머니네 집에 갔다 왔다는 그런 생각이 나중에 커서 그런 기억이 많이 남겠지요. 이제 여름에 물놀이 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저번에는 강아지 있어가지고 저기 마당에 강아지도 키워봤었고 그리고 많은 동물을 볼 수 있어가지고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어느 한 사람만의 노력으로 마을이 달라진 건 분명 아닐 겁니다. 모두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죠. 동이면에서 1인 다역을 자처한 이성만 이장님은 여전히 꿈꿉니다. 일단은 마을이 좀 이제 행복하게 잘 돌아가고 서로 뭐 다툼도 없고 그런 식으로다가 행복해야지만이 동이면이 행복해질 수 있는 거고, 그게 자꾸 이제 아름아름 이렇게 전파를 시키는 거, 그런 거를 많이 좀 생각을 하거든요. 동네가 편안하고 서로 행복하고 항상 서로 웃고 그게 뭐 제가 바람이지요. 뭐 거리낌 없이 문지방을 넘나드는 이웃,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는 이장님. 덕분에 동이면은 오늘도, 아니 지금 이 순간도 행복해지는 중입니다. 소들이 저를 바라보는 눈빛을 보면 힘들었던 것도 싹 사라지는 기분이랄까요? 애들을 책임지는 아빠로서 더 힘을 내야겠구나. 어떻게 하면 소들과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늘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축산업의 가치가 더 인정받는 세상이 올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고 싶습니다. 저는 4년차 청년농부 조현희입니다. 가을이 무르익어가는 시골 마을. 오늘의 주인공 현희 씨의 일터가 있는 곳입니다. 얘들아 많이 먹어. 많이 먹어라. 얼마나 먹고 싶었으면 울고 있어. 12시간에 한 번씩 우유 먹여주고 우유 온도 맞춰서 줘야 되고. 생후 3개월 미만의 소들이 모인 송아지방인데요. 여기 오면 절로 아들 바보, 딸 바보가 된대요. 아무래도 엄마가 돌봐주는 것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고, 네. 아빠지만 엄마처럼. 26, 아직은 앳된 청년이지만 이래봬도 140여 마리 대가족을 책임지는 듬직한 아빠랍니다. 쉴 새 없이 종횡무진하는 현희 씨.
소들은 언제부터 키운 거예요? 지금 여기 내려와서 창업한 지는 4년 정도 됐습니다. 축산업이 다른 농산업에 비해서 이제 인력이 많이 안 들어가다 보니까 혼자서 아직까지는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현희 씨가 특별히 정성을 쏟는 것 중 하나가 소들의 먹이입니다. 사료 많이 먹어. 그렇다 너무 많이 먹지 말고. 논에 보면 공룡알 같은 거 있잖아요. 이제 그 풀들을 이제 배합기로 한번 섞어가지고 이제 소들 먹기 편하게 한번 쉽게 말하면 사람 비빔밥처럼 비벼서 준 풀 사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생균제 그 균을 이제 여기 같이 넣어가지고 같이 배합을 해서 소들 소화율도 증진시켜주고 분면량도 감소시켜주고 이제 그런 어떻게 보면 좀 특별하진 않은 특별한 사료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린 소를 튼튼하게 키워 판매하는 일로 수익을 얻고 있는 현희 씨. 이 많은 소들 중에도 유난히 애착이 가는 소가 있답니다. 제가 목장 처음 들어와서 이제 돈이 없어서 한우는 구입은 못하고 이제 아무래도 젖소가 좀 가축비가 저렴하거든요. 그래서 젖소에다가 처음으로 이제 한우 수정란을 이식을 해가지고 제가 새끼 때부터 우유도 먹이고 이제 뭐 거세하는 것도 지켜보고 이제 이렇게 키웠던 소여서 유난히 더 정이 가는 것 같아요. 한우 비육으로서의 이제 역할을 해주고 있고 이제 다음 달이면 출하가 예정이 돼 있거든요. 다다음 달이면. 그래서 많이 좀 아쉬울 것 같아요. 출하하는 모습을 지켜보진 못할 것 같아요. 자식을 떠나보내는 마음이 오죽할까요? 현희 씨가 소들의 아빠가 된 건 부모님의 영향이 컸는데요. 옆마을에서 젖소 농장을 운영하신대요. 처음에는 부모님이 반대를 너무 많이 하셨던 게 부모님도 뭔가를 물려받고 나서 이 축산업을 하신 게 아니고 창업을 하셨다 보니까 고생을 되게 많이 하셨어가지고 반대가 되게 심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한다고 했을 때도 되게 반대를 해서 지원은 없을 거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처음에는 금전적으로도 굉장히 힘들었고요. 또 두 번째는 책에서만 배우고 제가 집에서 현실적으로 일을 해본 거는 뭐 방학에 간간히 도와드린 거에서 막 3, 4개월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못하는 것도 많고 모르는 것도 많고 해서 몸으로도 굉장히 고생도 많이 하고 심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좀 힘들었습니다. 축사는 샀는데 소를 넣을 돈이 없어서 송아지 6마리부터 처음에 사서 넣어가지고 그 송아지를 계속 팔고 사고 팔고를 반복을 해가지고 이렇게 조금씩 규모를 키워나가게 됐습니다. 대학에서도 축산업을 공부한 현희 씨. 농촌의 삶이 싫어 도시로 떠난 적도 있지만 돌고 돌아 운명처럼 다시 축산인의 길을 선택하게 됐답니다. 현희 씨가 큰 실패 없이 이 길을 걸어온 데는 몇 가지 철칙이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이 쾌적한 축사 환경입니다. 축사 한 칸에 여러 마리 송아지를 모아놓고 키우는 곳도 많지만 현희 씨는 송아지들이 방 한 칸의 여유를 누릴 수 있도록 울타리도 직접 설계했답니다. 이게 사람으로 따지면 인큐베이터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송아지를 칸칸칸이 이렇게 키우는 게 남들이 보기에는 좀 안 좋게 보일 수도 있는데 소들을 같이 키우게 되면은 누가 언제 설사했는지도 발견하기 힘들고 질병이 한번 돌기 시작하면 싹 돌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밥 먹는 공간을 격리시켜 둬가지고 최대한 질병에서는 이제 벗어날 수 있게끔 이제 개체 관리가 될 수 있게끔 이제 하려고 지금 이렇게 해서 사육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사육을 하다 보니까 하루에 몇 킬로 먹는지도 딱딱 눈에 들어와가지고 조금 더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많은 마리수의 송아지를 혼자서 관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옆마을 또 다른 축사를 찾은 현희 씨. 형님 안녕하십니까? 현이야 어쩐 일이야? 아유 지나가다 한번 생각나서 한번 들려왔어요. 어떻게 한가하네 오늘 바쁜 애가. 먹고 살기 힘들었는데. 그럼 형 보고 싶어서 한번 왔어요. 잘했어. 어떻게 요번에 12월 달에 품평에 나갈 건 어떻게 잘 크고 있어? 형한테 자문을 구해야 돼. 지난번에 그 5마리 봤을 때 그 중에서 한 마리가 앞도 좋고 뒤도 좋고 등심 쪽도 수북하게 올라와가지고 그 녀석이 아마 내가 봤을 때 등심 단면도 클 것 같아가지고 그 한 마리를 품평에 나가는 게 괜찮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어떻게 최대한 뭐 1등 할 수 있는 방구국을 만들어 보는 게 가장 좋지 않겠나 싶지. 형님과 함께라면 1등까지 갈 수 있습니다. 저희 그 대학교 선배님이시고 또 지역에서 또
같이 먼저 축산업을 종사하고 있는 형님이신데, 이제 형님이라고 하기에는 또 나이 차이가 또 있긴 한데, 그래도 저희 지역사회에서는 또 20살도 또 형님답게 편하게 이렇게 해서 많이 모르는 거 있으면 많이 물어보고 많이 도와주시고, 제가 친형처럼 믿고 따르는 이제 형님입니다. 뭐 옆에 동네 있으면서 뭐 궁금한 점이라든가 있으면 항상 저한테 연락이 오고, 또 우리 농장에도 오고, 또 자기네 농장에 문제가 있으면 또 형님 좀 도와달라고 이제 SOS 청하고 그러면 제가 가가지고 또 제가 아는 지식 내에서 최대한 알려주고 있는 그런 관계입니다. 밀어주고 끌어주며 든든한 힘이 돼주는 고마운 인연이죠. 그런데 소들도 주인을 닮아가는 건가요? 일사불란한 모습에서 왠지 모를 여유와 내공이 느껴지죠. 아우, 그거 소금 아니에요? 설마 소들한테 소금을 주려고요? 많이 짤 텐데. 이렇게 소금으로 따로 급여하시는 이유가? 이렇게 이제 이게 나트륨이다 보니까 소금을 먹게 되면 아무래도 갈증이 있으니까 음수, 물 섭취를 더 많이 한단 말이야. 그럼 이제 신진대사도 더 원활하게 잘 돌아가고, 또 얘들이 지금 이제 비육이다 보니까 요로결석도 무시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물을 많이 섭취하게 되면 그만큼 소변을 또 많이 배출하게 되면 요로결석 부분도 올 확률이 현저히 줄어든다라고 이제 형은 생각을 하는 거지. 역시 전문가는 다르시네. 뭘 전문가는 다르냐. 두 사람은 같은 길을 가는 든든한 동료이자 마음 통하는 친구이기도 합니다. 형, 나는 궁금한 게 이제 저도 축사 일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제 시간이 없더라고요. 그렇지. 저는 어떻게 보면 혼자잖아요. 근데 형은 애가 5인데 어떻게 그렇게 생활을 하시고 일을 하시면서 육아까지 하시는지. 아기가 이제 5이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나는 또 그런대로 또 아이들이 많다 보니까 또 웃을 일도 많고, 또 어려움이 웃음으로 또 치유가 되고 해결이 되니까 글쎄 좋은 것 같아. 왜냐면 우리가 하는 일이 이런 일이다 보니까 농장 일이 사실은 쉽지 않은 일이잖아. 그러니까 그 일을 진짜 이해해 줄 수 있는 배우자를 만나야 더 좋게 뭐 행복하게 돌아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날 잡게 되면 제일 먼저 청첩장 드릴게요. 아, 그럼 뭐 그럼 가구 하나 해주시는 거죠? 아, 가구? 그 가구 뭐 가구도 나름이니까. 좋아 좋아. 아, 결혼하면 연락해. 형이 무조건 달려가야지. 늦은 저녁이 돼서야 하루 일과를 끝낸 현희 씨. 엄마 아빠 나왔어. 밥 먹자. 얼른 와. 앉아. 밥 먹게. 고생했다. 우리한테 미련이라고. 먹어. 다 땡겨. 거기서 뭐 먹냐? 먹어서? 라면이나 햄버거. 그러니까 살찌지. 근데 뭘 먹을 시간이 없어. 그래도 조금 챙겨서 저기 해야지. 이러면 나중에 이제 비만이요. 엄마처럼. 운동도 해야지. 반찬 해서 보내줘. 그리고 한우도 태어날 때 저기니까 거기 송아지 방이랑 잘 부모님이랑 준비해놔야 돼. 언젠데? 내가 졌어도 수영 나야 될 것 같은데. 발정 왔어? 응. 그럼 그거 보고 그리고 이제 다 옮겨야 돼. 원래 농장 하기 전까지는 같이 살았었는데 이제 그 농장을 새로 하면서 거기 이제 집이 딸려 있어서 농장 하고 나서부터는 따로 지내고 있는 것 같아요. 송아지가 낮에 날 때도 있고 밤에 날 때도 있고 새벽에 날 때도 있으니까 분만이 있으면 한 마리라도 실패 안 보려고 그것 때문에 아무래도 거기 이제 붙어서 있고 내다보게 되고 그게 마음이 편하니까 어쩔 땐 좀 안쓰러워. 그래서 그럴 때 조금 그래도 밥도 따뜻하게 못 해먹고 그냥 가면 라면이나 끓여 먹고 햄버거 단골이야. 햄버거. 엄마 햄버거 좀 한 세트 사와요. 그러면 사다 주면 그거 들고 다니면 먹으면 일하며. 그 넘지 속에다 일하니. 그래서 안쓰럽지. 일남 이녀 중 막내로 귀여움을 독차지했던 현희 씨. 힘든 내색 한 번 없이 묵묵히 일하는 대견한 아들이지만 뜻밖의 과거도 있다는데요. 학교 공부보다 내 기억에 야구 그거 하는 거, 축구 하는 거,
농구화, 축구화 다 사갖고 그거 줄줄이 들고 다녔지. 그러니까 이러다 말고 가만히 자고 있어. 자고 있으면 현이야 있는 나는 아빠는 일해야 하니까 깨우는 가면은 학교도 안 가. 조연이가 학교 안 갔다고. 아이 그래 이렇게 컸으니 잘해갖고 또 장가가. 아니 조연이는 대학 가서 달라졌어. 네, 특히 알바도 해보고 대학교 처음 해봤잖아. 근데 이 세상은 넓고 잘난 사람 많은데 나도 이제 그렇게 되려면은 늦장 부려서는 안 되겠더라고. 그리고 엄마 아빠 또 고생하니까 또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후원시켜가지고 하려면 열심히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그때부터 좀 부지런은 모르겠지만 그래도 꾸준하게 내가 할 일은 그때부터는 했던 것 같아. 너도 이제 목장 주고 또 소도 그렇게 많고 자부심도 갖고 몸 건강하게 그렇게 하면 현이는 성공할게요. 파이팅! 열심히 하겠습니다. 현희 씨가 요즘 또 다른 열정을 쏟는 곳입니다. 이거 바쁘신가? 왔어? 이건 뭐 만드는 거야? 지금 이거 홍삼만을 사용해가지고 만든 소세지인데 지금 이번에 새로 레시피 만들어가지고 곧 나와. 나도 소세지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이 친구는 이제 저랑 동갑내기 친구이자 이제 20창고 같이 입주해서 이제 만나게 된 전진표 대표님이고요. 소세지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현이가 옛날에 같이 뭐 이거 만들어달라 저거 만들어달라 하는데 되게 아이디어도 많이 주고 있고 저도 옆에서 배우는 게 되게 많거든요. 그런 거 듣다 보면. 그래서 같이 20창고 동기지만 친구로서도 힘을 많이 받고 있는 친구입니다. 두 사람은 최근 창업에 도전장을 내밀었는데요. 이곳 이슈 창고에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답니다. 홍성군과 충남 산학융합원이 협력해 청년 창업가나 예비 창업가를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올해 봄 이곳에 입주한 현희 씨도 국내산 유구를 활용한 애견 간식을 개발한 상태죠. 오늘은 시제품 품평회가 있어 준비 중인데요. 진표 씨가 개발한 소시지 안에도 많은 고민이 담겨 있답니다. 요거는 이제 마늘 소시지라고 홍성의 홍삼만을 활용한 소시지 만들기 위한 고기 반죽인데요. 제가 이제 홍성에 일부러 내려온 것도 이런 지역성을 담은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거든요. 그래서 홍성에서 한돈을 빠르고 쉽게 신선한 고기를 구할 수 있는 장점과 지역적인 특성을 담고 있는 재료를 적극 활용해서 지역 이야기를 제품에 담으면 좀 더 소비자들에게 메리트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극되고 더 반성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저도 모르게 좀 해이해져 있었구나. 이렇게 어떻게 보면 아무 연고도 없는 지금 타지 와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면 저보다 더 열악한 환경에서 지금 창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더 분발하고 더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구나라고 많이 반성하게 됩니다. 주어진 길 대신 내 길은 내가 만든다는 신념으로 새로운 분야에 뛰어든 두 사람.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두 사람은 오늘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들. 제 소시지 만들어 봤는데 한번 드셔보세요. 마늘맛 소시지고요. 하나씩 먼저. 네, 드셔보세요. 이슈 창고에 함께 입주 중인 청년 창업가들과 물심양면 도와주고 있는 연구원들이 모인 자리. 서로의 성장을 위해 아낌없이 의견을 주고받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놀러 갔을 때 원래 그 캠핑 같은 데 나가면 소세지나 거기서 가지고 가잖아요. 맞아요. 그때 분위기로 너무 좋을 것 같은. 맞아요. 이번엔 애견 간식 차례. 사실 이 안엔 축산업에 대한 애정이 듬뿍 담겨 있습니다. 지금 제가 소를 키우고 있잖아요. 근데 국내산 유구가 지금 소비가 굉장히 부진이 돼가지고 이제 농가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거든요. 좀 새로운 판로를 찾아보자 해가지고 애견 간식을 한번 만들어봤어요. 그래서 이 제품은 이제 국내산 유구랑 표고버섯 함량이 굉장히 높고 이제 뭐 따로 첨가제가 따로 안 들어간 제품이어서 강아지한테 믿고
먹을 수 있는 제품인데 이제 이 대표님이 한번 보시고 한번 평가 좀 부탁드릴게요. 샘플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로 마케팅을 좀 많이 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이게 그 텍스트만 보고 결정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처음에 접근을 조금 강아지가 좀 이렇게 좋아할 만한지 확인할 수 있는 소량. 네. 사이즈가 소형견 키우시는 분들한테는 좀 클 수 있어요. 이 안에 조그마한 요만한 플라스틱 칼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쉽게 쪼갤 수 있도록 이렇게도 하더라고요.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여느 소도시가 그렇듯 홍성 역시 인구 소멸 위기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도전과 열정이 미래를 바꿀 수 있다고 믿기에 청년들은 오늘도 지역에서 살아가기 위한 다양한 도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홍성이라는 지역 자체가 청년 창업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더 많으시고 지원도 많이 해주시고 계시는데, 그래서 오히려 이런 지원들이나 이제 정책적인 부분들로 인해서 타 지역 청년들이 여기서 정착을 빠르게 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이 조금 더 넓어지는 것 같아요. 옛날 소만 키웠을 때는 소가 제 세상이 전부였고, 이렇게 새로운 거에 도전을 하게 되니까 좀 새로운 세상에 눈을 뜨게 되고, 도전하는 과정 중에서도 이제 이렇게 같이 도전하시는 대표님들을 만나니까 저도 굉장히 좋은 에너지도 받고 새로운 정보도 많이 얻어가고, 그래서 이런 도전을 통해서 저는 더 배워가는 것 같고 더 발전해 나가는 것 같습니다. 거기 앉아. 기다려. 조현희표 애견 간식의 열성팬 대박인데요. 반응이 좋네요. 그러고 보니 현희 씨의 동물 사랑이 남다른 것 같죠.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 농장을 하시다 보니까 동네에 친구는 없고 이제 자연스럽게 키우는 동물들한테 좀 유대감도 느끼고, 그래서 그때부터 동물을 많이 좋아했었어요. 이게 나중에 지나고 나서 보니까 어렸을 때 그 장래희망 적는 곳에 다 사육사를 적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 동물 좋아하는 게 결국에는 내 진로 선택에 나도 모르게 영향을 끼치고 있었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요즘 현희 씨는 대학원에서 축산 경영도 공부하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시대, 노력만이 살 길이라 믿기 때문이죠. 소들한테 더 좋은 환경을 제공해주고 더 좀 산업을 성공적으로 이끌려고 하면 이제 실무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이론적인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느껴가지고, 그래서 공부를 좀 멈추면 안 될 것 같아서 이제 대학원 갈 때만 이제 부모님한테 부탁드리고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현희 씨의 열정은 늦은 밤까지 꺼질 줄 모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늦어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형 집에 일 다 했나? 형 아직 한 30마디 정도 아직 될 게 남았고, 저도 말려야 돼서 아직 끝나고 바로 들어가야 돼요. 현이야, 별일 없지? 네, 요새 먹고 살기 힘든데. 다들 그러지 뭐. 다들 그러지 뭐. 오늘 여기서 일부 수확하고, 이거는 김기원 부회장님네 벼 말리고 2톤 정도는 내년 거 정자에 사용하고 1톤이나 1톤 500 정도는 이제 우리 연말에 봉사활동 방학자가 쌀로 기부하는 걸로 하자. 봄에 공동으로 심은 벼를 수확하기 위해 모인 홍성군 청년 4H 회원들. 각자의 일로 바쁘지만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위해 틈틈이 봉사도 실천하고 있답니다. 콤바인이 갈 수 없는 좁은 곳은 손으로 수확해야 하는데요. 현희 씨도 두 손 걷어붙이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마음과 달리 몸이 따라주질 않네요. 이 낫을 너무 가까이 잡았어. 좀 더 끄트머리. 그리고 자기 앞으로 당겨야 돼. 팔이 저쪽에 놓으면 팔이 다쳐. 현아 이제 잘하네. 이게 형들이 잘 가르쳐줘가지고. 그래도 이렇게 하면서 뭐라도 배워야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할 줄 모른다고 가만히 있으면 또 이제 회원들한테 너무 부담만 주는 것 같고, 좀 솔선수범을 해야 되는데 이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네요.
아무래도 안 하는 분야다 보니까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루 24시간이 모자란 현희 씨지만 봉사에도 기꺼이 참여하는 이유는 단 하나. 혼자 잘 살기보다는 이웃 농부들과 함께 성장하며 더 나은 농촌을 만들고 싶어서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뭐 다른 농업적인 활동에서도 많이 배우는데 사실 저희가 혼자 일을 하는 직업이다 보니까 많이 외롭고 좀 그 사람에 대한 그리움이 있는데 여기서 다 같은 분야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이쪽에 나오는 뭐 정부 사업이라든지 지원 사업 아니면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 될 만한 것들이 있으면 연결해주고 이제 그런 교부점이 되는 허브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고민도 시행착오도 많지만 열혈 청년 현희 씨는 젊음을 미천 삼아 농촌의 밝은 미래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인 목표랑 산업적인 목표 두 개로 나뉘는데 과거에 제가 지금 농장하고 있는 홍성은 축산의 메카라 불릴 만큼 축산 농가들이 많았어요. 근데 도시화가 되면서 외지인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고 그로 인해서 저희가 뭐 악취, 뭐 소음, 이 부정적인 인식을 좀 긍정적으로 좀 변화시키고 싶고 이제 그걸 좀 앞장서서 하면서 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농장을 단순히 축산 농장이 아니고 더 발전된 산업, 뭐 유통, 가공까지 해서 어떻게 보면 하나의 이제 브랜드 그리고 대명사로 남고 싶습니다. 현희 씨의 전성시대는 바로 지금부터 시작입니다.